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째 현장에서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허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선생님,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곤 해요. 며칠 전엔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심하신 분들은 거의 매일 밤마다 그런 경험을 하신다고 하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이거 괜찮은 건가? 다리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의학적으로는 야간하지 근육경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예를 들면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신경계 이상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증상이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낙상 위험, 수면의 질 저하, 그리고 만성질환의 전조 증상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왜 쥐가 자주 나는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쥐 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분히,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실생활에 맞춘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쥐가 나는 진짜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즉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대처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냥 자다가 다리에 쥐 한 번 난 건데요. 뭐 큰 병은 아니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경련이 왜 생겼냐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이유 없이 증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쥐가 났다는 건 몸 안에서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 5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혈액순환 상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선 말초혈관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종아리, 발끝까지 잘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혈액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받는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스스로 놀라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순간이에요. 특히 잠잘 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몸이 눕게 되잖아요. 이때 다리 쪽 순환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밤중에 쥐가 더 잘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해질 불균형, 마그네슘, 칼륨, 칼슘 부족.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해질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작용은 그냥 힘을 줬다 뺐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이온, 즉 전해질들이 전기 신호를 통해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 3가지는 근육 움직임의 핵심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에서 전해질을 잘 못 흡수하시고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고, 또 하나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 몸에서 전해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쉽게 들어가서 작은 자극에도 꽉 하고 경련이 생기죠. 쥐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묻습니다. 혹시 요즘 바나나,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드신 적 있으세요? 식사하면서 짜게 드시나요? 이런 질문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수분 부족, 탈수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물 섭취가 너무 적습니다. 선생님, 저 갈증 안 나요? 그래서 물 잘 안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센서가 둔해져서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 농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자극을 더 잘 받게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도 희석되지 못하고 몸 전체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쥐가 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난방으로 건조한 겨울철에 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 바로 이 탈수 상태 때문이에요. 네 번째, 신경 문제 허리 디스크, 말초 신경염. 특히 제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한쪽 다리만 자주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단순한 전해질 문제보다는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요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들 또는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염이 대표적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혹은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나고 그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무디거나 통증이 허리까지 올라올 때 반드시 병원에서 MRI나 신경검사까지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세 문제, 수면 중 체위. 마지막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지만 또 실제로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자세 문제예요. 예를 들어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든지 한쪽으로만 눌린 채로 자면 근육이 짧아지고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은 자극만 가해져도 쥐가 나기 쉬워지죠. 또 어떤 분들은 무릎 뒤에 베개를 끼고 주무시는 경우 다리 근육이 더 수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자다가 쥐가 납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쥐가 날 수 있고 대부분은 두세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차근히 돌아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는 쥐가 실제로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지 즉시 대처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쥐는 갑자기 옵니다. 특히 새벽 3시, 4시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확 오면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골밀도가 낮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일어나시다 넘어져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쥐가 났을 때는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쥐가 난 다리 보통 종아리나 발바닥일 텐데요. 그 다리를 똑바로 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끝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발바닥에 수건이나 밴드를 걸고 양손으로 수건 양쪽을 잡은 후 자기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걸 비복근 스트레칭 또는 종아리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쥐가 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서 이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급하게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깊고 부드럽게 당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경련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2030초 정도 유지하면 조금씩 경련이 풀리기 시작하고 12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좀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근육을 손으로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손바닥을 넓게 펴서 쥐가 났던 부위 주로 종아리나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중요한 건 아래에서 위로, 즉 심장 방향으로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잘 돌게 되고 근육 내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돼 회복이 빨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주먹으로 꽉 누르거나 너무 세게 주무르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넓은 면적을 눌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팁, 엄지손가락으로 경련 부위의 중앙을 꾹 눌러주는 지압법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근육의 가장 아픈 지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이 부위를 10초 정도 눌렀다가 천천히 떼어내면 긴장이 확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쥐가 풀린 뒤에도 다리가 묵직하거나 욱신거리는 느낌 또는 다시 쥐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온찜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온열 자극은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비닐봉지에 감싸고 그 위에 마른 수건 하나 더 덮은 다음 쥐가 났던 부위에 10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또는 핫팩이나 전기찜질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단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약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냉찜질은 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찬 자극은 근육을 더 수축시켜서 다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쥐가 났을 때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쥐가 난 직후 벌떡 일어나다가 넘어지신 분들, 골절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쥐가 났다는 건 근육이 수축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게를 실으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힘을 못 받아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쥐가 풀릴 때까지는 반드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시고 근육이 완전히 풀린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팁 드릴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머리맡에 쥐 응급 세트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수건 한 장발 당기기 스트레칭용, 롤러 마사지기 손으로 마사지 힘드신 분들을 위해 핫팩 또는 간이 찜질팩 온찜질용, 물 한 잔 수분 보충, 이렇게 4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쥐는 정말 통증이 심하고 놀라운 증상이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12분 내에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찜질해주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머리맡에 준비물만 잘 두셔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환자분들 수백 분께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꼭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는 한 번 나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평소 습관과 간단한 스트레칭만 잘 해줘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5가지 핵심 예방법과 매일 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보는 스트레칭 루틴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나는 목이 안 말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몸은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5L, 컵으로는 68잔 정도의 물을 시간 정해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잔, 오후 34시쯤 한 잔, 자기 전에도 한 모금 정도는 꼭 이렇게 분산해서 드셔야
탈수 예방이 되고 근육의 전해질 균형이 유지돼서 쥐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리는 날 또는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의식적으로 수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쥐는 근육의 전기 신호가 잘못 흘러서 생기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해질 균형입니다. 특히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흥분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경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부터 찾지 마시고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아보카도, 아몬드, 호박씨, 두부, 현미.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콩류, 생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멸치, 브로콜리, 치즈, 연어. 이런 식재료들을 평소 식사에 자주 포함시켜 주세요. 만약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드셔도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자다가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께 혹시 맨발로 주무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내 양말은 안 신어요 하십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도 더 긴장된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아요. 얇은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기. 전기장판이나 온찜질기 사용 시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 38도 전후. 다리는 편하게 뻗고 주무시되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 하나 받쳐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다리를 꼬거나 무릎을 접은 자세로 오래 주무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런 자세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쥐가 날 확률을 높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고 쥐가 확 줄었어요 라는 반응을 많이 받은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루틴. 종아리 스트레칭, 수건 당기기. 침대에 앉아 다리를 뻗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30초 유지, 23회 반복. 발목 돌리기. 앉은 채로 한 발씩 들어 올리고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무릎 뒤 근육 늘리기.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만지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 근육이 당겨질 때까지. 20초 유지, 2회 반복. 종아리 마사지.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루틴은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하시면 좋고 운동 효과도 있지만 마음도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대부분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시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혈액순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 30분 정도는 걷기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 정해서 꾸준히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평지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이 근육을 규칙적으로 써줘야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잘 올라가고 야간에 쥐 나는 증상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대처법, 예방 습관, 이 모든 걸 잘 하시고도 쥐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이상한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거지 뭐하고 방치하셨다가 실제로 병을 키우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쥐가 자주 날 때 병원에 꼭 가야 하는 6가지 경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아닌 항상 특정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난다. 예를 들어 오른쪽 종아리만 또는 왼쪽 허벅지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리거나 혈관이 좁아졌거나 혹은 디스크 문제, 하지 정맥류와 같은 국소적인 구조적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숙일 때, 걸을 때만 특정 부위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으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척추 X-레이나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쥐가 났다가 12분 안에 풀리면 그 이후에는 다리에 약간의 뻐근함 정도만 남고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쥐가 풀린 후에도 30분, 1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다리를 제대로 못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거나 염증이 발생했거나 경우에 따라선 근육 내 혈관 파열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때 붓기, 열감, 멍까지 동반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염증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쥐가 나면서 발끝이 화끈거린다. 발바닥 감각이 뭉툭하거나 손으로 만지는 감각이 예전보다 무디다. 핀으로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프다.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분들, 말초신경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척추협착에 의한 신경압박 또는 비타민 B12 결핍성 신경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혈중, 비타민, 수치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걷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십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주일에 3번, 거의 매일 쥐가 난다. 이렇게 점점 빈도가 늘어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건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장 기능 저하 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체내, 기전이 무너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 이뇨제를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속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급격히 부족해질 수 있고 그 결과 밤마다 쥐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전해질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하고요. 약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날 때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건 반드시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동시에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숨을 깊이 못 쉬겠고 가슴에 쿡 찌르는 통증이 온다거나 어지러워서 자리에 못 앉을 정도다. 이런 증상이 같이 오면 그건 심장성 근육경련이거나 폐색전, 혈관 질환 혹은 중증 전해질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혈전이나 다리 혈관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경우 다리의 쥐 증상과 호흡 곤란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환자에게 쥐가 자주 날 때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만성 콩팥병 신장병 환자분들은 쥐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전해질 대사와 혈관 기능, 신경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쥐가 자주 난다는 건 이미 병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칼륨이 몸에 축적되면 심장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부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몸의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경우처럼 반복적이고 특정 부위에만 생기고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동반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쥐가 자주 나면 전해질 검사부터 합니다.
그만큼 쥐는 몸이 보내는 알람일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한 번은 꼭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증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는 일,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 작은 쥐 한 번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냥 쥐가 자주 나요라며 오셨던 분들 중에 혈압약의 전해질 부작용이 원인이었던 분도 있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였던 분도 계셨고, 심지어는 말초신경장애나 초기 당뇨로 진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이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병은 우리 몸이 늘 먼저 알려줍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그게 반복되고 이상한 느낌이 같이 오고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몸이 SOS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60대 이후부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엔 하루만 쉬면 괜찮던 통증도 이제는 오래가고 쉽게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아프기 전에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허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통증 없는 밤, 편안한 다리, 그리고 건강한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